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이러면은 선생님이 야외 나가자 그래갖고 운동장에 나가서 수업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뭐 슬라이드 이런 거 전혀 없었으니까 책만 들고 아마 그런 추억들 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슬라이드가 있어서 밖에 나가긴 어려울 것 같고요.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주신 제목은 이 병은 위험한가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너무나 잘 아는 윤종신 씨가 TV에 나와서 본인이 이제 크론병을 앓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크론병이라고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제 그런 방송을 보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 초급반이니까 어쩐지 그렇게 관심 없으셔서 뭐 무슨 병인가 그러셨을지 몰라요. 한동안 매스컴에서 이 희귀질환인 염증성 장질환이 검색어 1위에 오랫동안 등극해 있던 그런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희귀 난치성 질환, 뭐 불치의 병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당연히 당황스럽게 되죠. 이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것은 원인 불명, 아직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르는 병이고 위하고 장 쪽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위에 발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소장이나 이제 대장 쪽에 주로 발생하는데 크게는 이제 궤양성 대장염하고 크론병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위암이라고 진단을 붙이려면 위내시경하고 조직검사에서 현미경으로 암세포가 보이면 위암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죠. 당뇨병은 혈액검사에서 공복혈당이 126 이상이다. 그러면 당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은 그렇게 한 가지로 이 병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진단 받으실 때 뭐 크론병입니다라고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크론병의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아마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런 얘기 때문에 아니 크론병이면 크론병이지 왜 같다라는 이게 못 믿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옮기거나 사실 그러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 병의 특성상 뭐 말씀드린 위암이나 당뇨처럼 어떤 한 가지로 검사할 수는 없고 진단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증상이나 영상의학 검사, 내시경 검사, 조직학적 검사를 다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크론병이라는 게 이제 이 병을 처음 이 의학계에 보고하신 분이 닥터 크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론병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초급반이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궤양성 대장염하고 크론병으로 나뉘어지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병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궤양성 대장염은 점막하고 점막 하층만을 침범하고요. 직장에서 시작돼서 연속적으로 대장을 침범하지만 대장을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대장을 다 절제하는 수술을 하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크론병은 점막,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까지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장, 대장, 넓게는 식도에서부터 항문까지 어디나 침범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어떤 장의 일부분을 절제한다고 완치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에 궤양성 대장염인데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이런 염증 세포들이 장의 안쪽에 점막에만 살짝 침범이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침범하는 경우는 없고요. 근데 크론병은 그거에 비해서 이 점막에서부터 시작돼서 점막 하층 근육층까지 장의 전벽을 침범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론병은 잘 좁아지기도 하고 잘 터지기도 하고 협착이나 성공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궤양성 대장염은 앞에 보여드린 그런 살짝 커는 그런 모양이 이 직장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대장 쪽으로 쭉 연속적으로 타고 넘어가는 병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크론병은 건너뛰기 병변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소장, 대장 다 생길 수 있는데 병이 있다가 없다가 병이 있다가 없다가 이런 식으로 침범을 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이제 내시경 사진인데요. 이제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대장에 실핏줄들이 얇게 잘 보여야 정상 소견인데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 되면은 장이 이제 뻘겋게 붓고 살짝 헐기 시작하고 피가 좀 나기 시작하고 깊게 헐기 시작하고 이런 식의 이제 궤양이 생기는 것들인데 이런 병들이 이제 직장에서 시작돼서 대장 쪽으로 쭉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크론병은 우리가 종주개양, 일자로 쭉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장을 따라서 길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행을 하면 조약돌을 뿌려놓은 것처럼 이 자갈밭을 뿌려놓은 것처럼 헐게 되죠. 그래서 이런 병변이 소장과 대장에 있다가 그렇게 나타나는데, 크론병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위는 소장하고 대장의 접합 부위입니다. 두 개 만나는 부분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왜 생기는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인 미상의 병입니다. 그래서 왜 생기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는 병인데, 지금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고 최근에 많이 밝혀져 가고 있는데,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한테 바깥에서 자극이 있어야 된다. 이것만 갖고 생기지는 않고요. 바깥에서 자극이 생기면 염증이 생기는데, 이 바깥의 자극으로 가장 요새 이제 많이 얘기를 되는 것은 장내 안에 살고 있는 세균총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장 안에 세균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 세균들이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유전적으로 뭔가 그 세균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으면 보통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 세균이 내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염증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폐렴균이 들어오면 폐렴이 생기죠. 폐염증이 생기는데, 그 염증이 생기는 거는 그 밖에서 들어온 균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이 생기는 동안에 균을 없애버리고 대신에 폐가 조금 손상이 되죠. 그렇지만 균이 없어지면 염증은 사그러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이 끝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을 폐렴균으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건데, 이 염증성 장질환에서 생기는 염증은 잘 가라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자극을 받아서 생긴 염증이 가라앉지 않고 지속되거나 계속 증폭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생긴 염증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된다. 이게 이제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 생기는 원인인데, 요거를 해결할 수 있으면 사실은 완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치료 약제들은 요것만 조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완치가 안 되는 건데, 일단 생긴 염증이 커지거나 지속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약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유전적 감수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유전자들이 알려지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서양에서 유명한 유전자들이 우리나라에선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하고 서양하고 생기는 유전적 기전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병이 워낙 서양에 많다가 동양에는 없다가 요새 이제 많아지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완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염증을 조절함으로 해서 조절이 가능한 병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이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협착이나 천공 같은 합병증이 생기면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장을 절제해야 되는 게 이 염증성 장질환의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언제 수술을 하게 되느냐? 네,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이 안 들으면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궤양성 대장염의 가장 큰 증상은 혈변이거든요. 그래서 혈변이 없으면 궤양성 대장염이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부분 혈변이 동반이 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약제를 쓰는데도 혈변이 멎지 않고 계속 문제가 된다. 그러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대장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대장을 다 절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궤양성 대장염 중에서 직장에만 국한된 병, 궤양성 직장염이라고 하더라도 수술할 때는 직장만 자를 수 없고 전체를 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다 대장을 절제를 하고 소장으로 주머니처럼, 왜냐하면 이제 직장이라는 게 우리가 변을 모았다가 한 번에 배설하기 위해서 저장고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기능을 살려주기 위해서 소장을 주머니처럼 만들어서 항문에 연결하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직장과 대장을 절제하고 이 회장 주머니를 만들어서 항문에 연결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 보통은 2번 정도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향성 대장염 환자가 수술하면 다 인공항문을 갖는다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을 드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90 내지 95% 환자는 자기 항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공항문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대장하고 직장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한 5번 내지 6번 정도 변을 보통적으로 보통 그 정도 가야 되고 저게 이제 목표입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수술하고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장의 주머니처럼 만들어 놓은데 가끔 염증이 생겨서 고기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귀향성 대장염 자체는 완치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수술이 굉장히 큰 수술이고 그 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하루 화장실 5번, 6번 가는 게 사실 그렇게 만족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술이 항상 예상대로 잘 되지는 않기 때문에 내과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때 선택하는 거지 첫 번째나 두 번째 치료 단계에서 고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귀향성 대장염이 다 젊은 연령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데 여자 환자들이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합병증이 수술을 하고 나면 임신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한 3분의 1 내지 3분의 2 높게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제 수술을 우리가 할까 말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점이고요. 크론병 같은 경우에도 수술할 때는 약이 잘 안 들어서 계속 아프거나 특히 크론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착이나 천공, 좁아지거나 터지는 합병증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합병증이 생기면 수술을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귀향성 대장염은 수술할 때 대표현이 좀 그렇죠. 뭉청 다 뛰는 겁니다. 직장 대장을 뭉청 다 뛰는 수술을 하는 거지만 왜냐하면 이왕 수술할 거면 완치를 하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크론병은 수술로 완치가 절대로 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술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장에 염증이 있는 데를 다 수술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염증이 있는데 여기서 협착이 생겼다. 그러면 뒤에 있는 염증들은 다 남겨놓고 좁아진 부분, 당장 문제되는 부분만 수술을 하는 최소한의 수술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론병은 처음 발병할 때는 염증형이죠. 되게 이제 배 아프고 설사하고 이런 것만 있다가 이 염증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결국은 합병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피부에 화상 입으면 처음에는 붓고 진물 나오고 그러다가 그게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상처가 생기잖아요. 흉이 생기잖아요. 근데 장에 흉이 생기는 게 좁아지는 거예요. 동그랗게 조그맣게 뚫려있는 장에 찌그러지게 되면 그게 좁아지는 협착이라는 합병증이 생기고 협착이 생기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제 천공, 그 협착된 부분의 윗부분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서 주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협착하고 천공이 생겨서 처음 진단 당시에는 되게 이제 염증이 주로 있지만 뭐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되면 많은 환자들이 협착이 생기고 천공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때는 약을 써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이미 뭐 예를 들어서 화상 같은 경우에도 흉이 다졌는데 그때 거기다 오라메디 연고 바른다고 그게 좋아지겠어요. 처음에 염증이 심할 때 치료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진단받아서 염증이 있을 때 효과적인 약제를 적극적으로 써서 염증을 가라앉혀서 협착이나 천공이 생기는 걸 막자. 이게 현재 크론병 치료의 최신 지경입니다. 예전에는 약부작용을 많이 생각했지만 지금은 약부작용보다는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빨리 치료하자.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지금 그렇게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협착이 생기면 장에 이제 공기가 망해지죠.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방구 안 나온다 그러고 배 불러오고 그다음에 쥐어짜는 것처럼 아프기 시작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밖에서 소리가 들리죠. 천둥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거나 환자가 꿈틀꿈틀거린다 그러고 장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좁아져 있으니까 그 윗부분에서 그 좁아진 데로 음식물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계속 쥐어짜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통증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 사진을 찍어보면 짤룩짤룩 좁아진 데들이 있어서 그런 데들을 이제 절제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천공이 되면 어디로 천공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복강 내, 배 안으로 이제 천공이 되면 이런 고름이 잡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피부로 뚫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부에 이렇게 길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 치료가 문제죠. 크론병 환자들이 이제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이제 항문 주변에 이제 고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문하고 그 옆에 피부 쪽으로 길이 뚫리는 치루가 문제인데
이제 우리 크론병 환자들 이것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 이 치료가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좁아지는 거거든요. 항문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뭐 항문에 좀 고름 나오는 거 그냥 참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반복되면 일부 환자들은 항문이 좁아지고 장루를 만들어야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한 관심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론병은 우리 병이 아팠다가 안 아팠다 이런 식으로 경과를 가는데 이때가 결코 괜찮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아팠다 나쁠다 이러는 동안에 병은 그 장에 대한 손상, 데미지는 계속 가해져서 좁아지고 결국은 수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제는 아팠던 사람을 안 아프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좁아져서 진행하는 거를 방어하자, 예방하자.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약제를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런 약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써서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극적인 치료로 바뀌게 된 중요한 그 근본에는 좋은 약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는 크론병 환자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다 헐어있죠. 아프겠죠. 배 아프고 당연히 설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 처음이시더라도 스테로이드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치료할 때 주로 스테로이드를 썼는데, 스테로이드를 쓰면 환자 안 아파져요. 배도 안 아프고, 설사도 먹고, 물론 이제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생기지만, 근데 그 안 아팠을 때 내시경을 해보면 똑같아요. 속은 별로 바뀌지 않아요. 겉의 증상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별 방법이 없었어요. 별 방법이 없어서 안 아프게만 해주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목표였어요. 근데 최근에 면역 억제제, 면역 조절제, 그 다음에 생물학적 제제, 레미케이드, 휴미라, 램시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약들이 나오면서 이게 다 가라앉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소화기내과 의사가 이게 처음에 이제 생물학적 제제, 레미케이드, 휴미라 이런 약들이 나오면서 환자가 좋아져서 내시경을 해봤더니 그 양이 깜짝같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 사실은 저희 소화기내과 의사들한테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어요. 아, 이게 정말 좋아질 수도 있는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치료 목표가 이제는 아프게만 하지 말고 안 아프게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양을 없애버리자. 물론 아직도 어렵습니다. 약이 많이 발전했지만 이렇게 되는 요까지 이거 정말 100% 좋아지는 환자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아직은 3분의 1 정도예요. 레미케이드를 쓰는 경우에. 그렇지만 예전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치료 방침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염증 치료가 왜 중요하냐면 염증 치료가 잘 되면 수술을 피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좁아졌었어도. 그래서 이제 27세 크론 환자인데 2번 수술했던 환자예요. 그래서 2번 수술하고 이게 이제 크론병 환자들은 수술하면 수술한 자리부터 다시 헐기 시작하거든요. 염증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데 여기가 이제 2번째 수술한 자리인데 보면 이렇게 헐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그 레미케이드를 썼습니다. 레미케이드를 썼더니 헐은 게 깨끗하게 좋아졌어요. 염증 완전히 없어졌고 그런데 그 다음에 한 2년 뒤에 또 내시경을 했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이때 이제 환자는 증상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약 밥 먹으면 잘 안 내려가고 뒤틀리는 것처럼 아프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염증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약 갖고 조절이 잘 돼서. 예전에는 이게 수술밖에 방법이 없었죠. 또 장을 잘라야 되는 수술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넓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늘구멍처럼 좁아져 있는데 여기다 이제 풍선을 넣는데 바람을 빼고 풍선을 넣은 다음에 바람을 불려서 넓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무식한 방법이죠. 풍선으로 쫙 찢자는 거거든요. 찢으면 이렇게 넓어질 수 있죠. 이게 가능한 가장 전제 조건은 염증이 조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염증만 조절이 잘 되면 예전에 수술해야 됐던 좁아진 것도 내시경으로 넓힐 수 있다. 요새는 소장 내시경도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소장도 넓힐 수 있거든요. 물론 모두 다 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실제로 1980년도에는 한 5년, 물론 5년 정도 됐을 때 한 절반 이상 환자들이 수술을 받았어요. 크론병 환자들. 그런데 최근 환자들은 5년 됐을 때 수술 받을 확률이 10%, 2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는 약제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수술 받을 확률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안 걸리는 병이라고 이제 처음 진단받으면 선생님들이 그러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환자의 공포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암이 많이 생기냐?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이제 2001년 연구, 2006년 연구인데 2001년에는 20년, 진단받은 지 20년 되면 한 10% 정도에서 궤양성 대장염 환자인데요. 암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10년, 20년째 보면 5%가 안 되죠. 이 연구 결과는 일반인들하고 사실은 똑같다고 연구 결과를 냈어요. 암이 생기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결국은 염증을 잘 조절하면 우리가 공포스럽게 생각했던, 심지어 누가 궤양성 대장암이라고 내려면 대장염인데, 그래서 암에 대한 공포를 그렇게 가지실 필요는 별로 없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염증 치료하고 정기적인 내시경을 통해서 예방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큰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작다는 얘기 몇 개 하면 그렇지만 중요한 얘기. 이제 젊은 연령이 생기니까 결혼하고 아기를 가질 수 있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병이 또 염증이 조절이 잘 돼야 된다. 내가 먹고 있는 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엄마가 염증이 잘 조절되면 아기 갖고 낳는데 문제가 없다가 지금까지 정답이고요. 다만 아기가 조금 작게 태어날 수는 있고 조금 일찍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아기를 갖고 나오고 우리가 뭐 말하기는 거북스러워하지만 속으로 제일 걱정하는 기형아 문제. 기형아 확률도 일반인들하고 똑같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병을 조절하는 거다. 병을 잘 조절하면 잘 할 수 문제하는데 해결이 없고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지금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이 병 보기 시작한 지 15년쯤 됐는데 처음에 봤던 환자 중에 한 명이 아기 낳고 아기 사진을 찍어갖고 저한테 보여줬어요. 저한테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었는데 사실 그래서 잘 조절하면 아기 낳고 키우고 그러는데 문제 없습니다. 제 환자 중에 아기 3명 낳고 또 낳겠다고 그러는 환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걱정은 이제 내 아기들은 괜찮을까 이런 거죠. 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내 아기도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에 걸리면 어떨까? 부모님이 이제 부모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이면 자기 애들이 거기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실입니다. 그거는 10배 내지 20배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희귀병이잖아요. 희귀병이니까 그 확률에다가 곱하기 10, 곱하기 20을 해봐도 실제는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기를 낳았을 때 이 병에 걸릴 확률은 2% 내지 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전병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낳은 아기 중에 내가 아기를 4명을 낳으면 그 중에 1명은 이 병에 걸려야 보통 유전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전성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군대 가고 싶지만 군대는 못 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면제 질환이거든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이제 처음 염증성 질환이라고 크론병이다 또는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다 이제 진단을 받으면 환자들의 반응을 제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절망하는 환자가 하나 있고요. 그거 정말 안 좋은 생각이죠. 또 하나는 학업을 포기하는 겁니다. 나 1년 동안 휴학하고 이 병을 싸워서 이길이다. 나 직장을 그만두고 이걸 해결한 다음에 새 출발할 거야.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냥 좀 못된 친구예요. 자기가 데리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절망할 필요도 없고 이길 수도 없지만 못된 친구, 잘 달래서 살아야 되는 친구입니다. 꿈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제가 마지막 환자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상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너무 이 매스컴이라는데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뭐가 진실인지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서양의학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임상시험입니다. 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확립된 약만 쓴다는 거죠. 어떤 연구를 거쳐야 되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레미케이드를 우리가 크론병에서 허가를 받고 도입되려면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성 당질환 환자가 있으면 반으로 나눕니다. 환자를 10명 중에 5명, 5명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반은 치료를 하고 반은 치료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누가 치료군에 들어가고 누가 대조군, 치료 안 하는 군에 들어가 있는지 환자도 모르고 의사도 몰라요. 왜냐하면 의사가 알면 치료군에 들어간 환자들이 좋아졌다고 기록하고 싶은 욕망에 빠져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약이 치료가 잘 된다는 욕망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환자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그렇지만 반은 치료를 하고 반은 치료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가 다 끝난 다음에 개봉을 하는 거예요. 딱 오픈을 해서 이 중에서 몇 명 좋아졌고 이 중에서 몇 명 좋아졌고 이게 확실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한은 그 약제는 효과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서양의학은. 제가 보기엔 이게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서양의학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이제 39세 여자 환자인데 2004년도에 궤양성 대장염 진단받고 스테로이드 계속 썼고요. 면역 억제제는 부작용 때문에 못 썼고 2007년 9월 달에 이제 혈변 다시 생겨서 레미케이드 시작을 했고 레미케이드 쭉 갖고 잘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8번 지난 다음에 효과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궤양성 대장염 사진들 다 퉁퉁 부어있죠.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때 뭐 치료할 수 있는 약은 다 치료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라면 사실은 남아있는 방법은 수술밖에는 없는 거죠. 이제 좋아진 겁니다.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건데 그때 이제 저희 병원에서 임상시험으로 베돌리즈맙 연구가 있었어요. 이 환자 자기는 수술 안 한다, 이거 하겠다 그래갖고 이런 상태에서 베돌리즈맙 쓰고 깨끗하게 좋아졌습니다. 여기 엄청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2014년인데 아직도 이 베돌리즈맙 주사를 맞고 있고 이 베돌리즈맙이 몇 달 전에 뉴스에서 뭐 궤양성 대장염 완치제가 나왔다고 신문에 나왔던 그 약인데 완치제는 아니에요. 레미케이드 같은 좋은 약이긴 분명하지만서 아마 내년쯤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환자가 이제 올해 또 이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혹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상피내암이거든요. 조직 검사를 했더니.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것도 수술해야 되는 적응증이었죠. 환자 역시 수술 안 하겠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절제를 했습니다. 이 환자가 예전 같으면 자기 장을 다 절제를 하고 살았어야 되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지만 그동안 꾸준히 발전한 새로운 약제, 새로운 내시경 기술로 아직도 자기 장을 가지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제 강의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